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세상에 가족끼리 뭉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흔히들 가족끼리 뭉쳐서 무슨 일을 하면 훨씬 잘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 또 음식점이 잘 되는 분들 보면 가족끼리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하면 그 어떤 집보다도 아주 잘 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가장 강한 게 있다면 뭘까 하면은 바로 가족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요. 주의할 게 있습니다. 네. 정말 속담대로 뭉치면 살고 네.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처럼 네. 이렇게 가족끼리 하나가 될 때는 못 해낼 게 없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정말 이보다도 더 남보다도 못할 경우가 있어요. 네. 뭐 돈과 명예 때문에 가족들이 흩어지는 경우를 좀 종종 보게 되거든요.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소개해드릴 분들은요. 가족인데 네. 믿음으로 하나 되고 음악이라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서 네. 전 세계에 네. 아주 탑에 올라선 가족이십니다. 기타 하나로 네. 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걸어가는 멋진 가족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최고의 연주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가족인데요. 그 주인공들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국내 최초 남매 기타 듀오 필로스. 저희는 클래식 기타 듀오 필로스입니다. 다수의 방송 출연과 순회 공연으로 그 이름을 알리며 한 번 들으면 빠질 수밖에 없는 뛰어난 실력으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필로스는 가족 연주단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음악의 길에 먼저 들어선 기타 1세대 부모님부터 2세대 남매로 이어지는 4인조 기타 콰르텟입니다. 그들의 기타 소리만큼이나 아름다운 한 가족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야, 오늘 정말 우리 문화생활을 행복한 해요. 시간. 네. 네, 우리 기타 가족, 우리 장형섭 집사님 네. 그리고 이현주 집사님, 이분은 아빠 엄마고요. 네. 우리 하은, 하진 남매 네 식구. 제목이 있어요. 필로스 기타 콰르텟이라고 하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저희 가족 4명이 전부 공연을 할 때는 이제 콰르텟, 사중주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명이 할 때는 듀오, 네. 또 혼자서 할 때는 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전문 다양하게 용어군요. 네. 예, 아닙니다. 요즘의 네. 일상이에요. 예. 이제 시청자분들이 완전 궁금하실 텐데요. 네. 개인 소개를 각자 해주세요. 아빠부터. 네. 예. 저는 필로스 호라는 그 배에다 비유를 잘하는데요. 거기 선장 겸 항해사 장형섭 집사입니다. 항해사시군요. 네. 아빠, 네. 네, 엄마.
네, 엄마 이현주입니다. 네. 네. 네, 이현주 집사님. 그다음에 네. 누나. 예, 저는 필로스에서 누나 장하은이고요. 이 친구의 누나입니다. 동생 아닙니다. 네. 누나.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하진이라고 하고요. 절대로 오빠 아니고요. 항상 많은 분들이 당연히 오빠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동생이고요. 나이는 19살입니다. 네. 연년생이에요? 네네, 연년생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이렇게 가족이라고 하는 게 참 네. 편하고 좋을 수도 있지만 솔직히 때로는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공연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같이 다니는 게 너무 좋아요. 네, 아빠는 좋았죠. 네, 언제까지나 아빠는 좋아요. 아빠는 좋아. 제 입장에서 네, 네. 너무 좋고 그런데 아이들은 안 그런 것 같아서 요즘 네. 좀 자꾸 삐질라고. 네, 그러고. 네. 우리 남매 입장은 어때요? 솔직히. 뭐, 네. 우선 가족을 떠나서 네. 어쩌면 사람 4명이잖아요. 가족이기 전에. 네, 네. 근데 아무래도 가족 4명이서 한 3년, 4년 동안 정말 껴져 있었던 나빠지고.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그냥 혼자만의 너무 많이 붙어 있다 공간? 보니까 좀 힘든 점이 있긴 한데 뭐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다들 서로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네. 둘이 연년생이니까 네네. 뭐 아빠 엄마하고 관계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싸웁니다. 네. 네. 싸워요? 싸워요. 경험상? 네. 아, 싸우는군요. 아주 많이 싸웁니다. 어때요? 둘이 이렇게 있다 보면 좋은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조금 야 우리가 조금 이게 조금 떨어져도 좋을 텐데 그런 좀 아쉬움도 있나요? 싸우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나 아니면 누군가 싸우는 환경에서 본 적이 없어요. 싸우는 거를. 그래서 되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참 잘 안 싸우게 되더라고요. 특히 되게 오랫동안 같이 있고 가까이 있어야 되는 이런 가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홀해지기 쉽거든요. 근데 그렇죠. 더 신경 써야 되고 음. 그런데 원래라면은 되게 많이 싸워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 친구랑 저랑 좀 되게 장난도 잘 장난 맞고 코드가 맞아요. 네, 코드가 맞아서 아 진짜. 네. 편안하게 아니 근데 저는 어릴 때 언니랑 2년 터울이는데 이부자리 나와서 들어갈 때까지 싸웠거든요. 요즘은 안 싸우죠. 철이 들어서. 어릴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안 싸울 수가 있죠? 저 어릴 때 보면은 저희 부모님도 참 많이 다투셨어요. 그러면은 부모님 다투시는 거를 보면은 저희 세계는 완전히 지옥으로 빠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너 이 다음에 뭐가 될래? 그러면 난 좋은 아빠가 되겠다. 좋은 아빠. 싸우지 않는 아빠가 상처가 되겠다. 되셨군요. 예, 저는 굉장히 그거를 중요시하면서 이제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물론 좋은 아빠는 아니지만 좋은 아빠가 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리고 제가 큰 사업 실패 한 2번 하다 보니까 싸울 일이 왜 없겠어요? 굉장히 많이 싸울 일이 있는데 네. 제가 저 아내한테 사정을 했어요. 우리 제발 애들 보는 데서는 싸우지 말자. 나가서 싸우자. 네, 나가서 싸우자. 가서 차에 가서 싸우든지, 어. 뭐 뒷동산에 가서 뭐 싸우든지, 그러면 이제 가는 동안에도 그게 식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자꾸 깨닫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말씀에 많잖아요,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싸우는 게 아예 없어졌어요. 이제 우리 남매가 주로 요즘 이제 활동을 많이 하죠. 네. 듀엣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고 좋아하시죠? 많이 알아보시는 거는 아닌데 네. 처음에 아빠가 TV 방송을 한번 봤었는데 코리아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이 네, 네,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때 굉장히 충동적으로 한번 나가보면 어떻겠니 해서 한번 나가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코리아 갓 탤런트를 나가고 난 다음부터 스타킹에 출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이 만나면서 연주도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그래요. 것도 아마 네. 그 코리아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 덕분이 네. 아닌가 그럼 싶어요. 뭐 네. 스타킹은 또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이 보잖아요. 오. 아니, 네 분 중에 그래도 이제 가장 인기가 있는 분이 누굴까요? 아무래도
누나겠죠. 아, 그래요? 왜요? 왜 누나가 제일 인기 예뻐서? 저희가 군부대 공연을 아니 어제도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네네네. 어제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타 가족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아빠, 엄마가 먼저 기타를 하셨고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아빠, 엄마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아주 정말 최고의 경지까지 가게 됐는데 우선 아빠, 엄마는 어떻게 기타를 접하게 되셨는지. 네. 저는 하진이 나이 때쯤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어머니가 기타를 하나 구해주셔가지고 그 기타가 그 청소년기에 그 방황을 다 막아줬어요. 네. 그러니까 기타만 잡고 있으면 다 잊어버리고 밤새 끌어안고 기타 치고 정말 그렇게 지내면서 기타를 접했죠. 그렇군요. 네. 어머님은 어머님은? 언제부터 기타를 연주하셨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네. 기타를 배우러 이제 선생님이셨거든요. 아, 네, 남편이요. 기타를 배운 네. 선생님이 아. 이분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었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타를 배우기 시작을 했죠. 아니 기타는 안 배우시고 그럼 연애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때는 연애 안 했고요. 마음이 네. 딴 데 가셨고.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네. 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일이 있었는데 왜 피하세요 얘기를? 아니 그러면 우리 하은 남매는 어떻게 기타를 뭐 부모님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아빠가 부산에서 오래 조금 살았었는데 그때 조금 크게 학원을 하셨어요. 기타 학원을. 아 그때 그래서 음악학원. 네, 피아노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랬는데 그 집 안에 학원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내내 음악 소리를 듣고 네. 살았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연주나 음악들이 불려파음이죠. 예, 예, 예쁜 소리가 아니고 네. 너무 시끄럽고 아기들 나와가지고 드럼 치고 그러니까 이게 음악이라는 게 되게 아름답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소음으로만 들렸군요. 네. 그래서 되게 나는 음악 별로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아빠가 같이 음악을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으니까 네. 많이 공연장 같은 데 데려가셨어요. 음. 그래서 어떤 소극장이었는데 되게 작은 공간에서 어떤 언니가 클래식 기타 연주하는 걸 본 네. 후로 아, 그때가 한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한번 해보겠다 하고 연습 시작을 하게 매료돼서. 됐어요. 네. 우리 하진 형제는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기타를 연주합니까? 네, 저는 우선 부모님이 두 분이 하시고 악기를 네. 이제 누나까지 하는 거예요. 나만 빠질 수 왕따 없다. 될 것 같아. 나만 하면 뭔가 손해 보는 그렇지. 네. 이런 느낌이 조금 들어서 저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라는 것 없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깨너머로. 네, 자연스럽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타의 매력에 푹 빠져서 네네. 지금은 이제 기타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연주하는 것도 봤고 네. 이 깜짝 놀란 게 우리 하은, 하진 우리 자매 남매에게 아빠가 너들 기타 연주를 계속 해야 되니까 학교 그만두자. 네. 이러고 먼저 권유를 하셨다고 그래서 네. 상식적으로는 친아빠 그죠. 맞나? 아니 근데 그렇게 권유를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소질이 있는 거는 제가 알았어요. 소질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어떤 그 강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얘들은 내가 찬양으로 쓴다. 그래서 그 확신을 맨 처음부터 그래서 아이들한테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못이박히게 한 게 너네들은 세계 최고가 될 거야. 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참 호분맹랑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믿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기타 치는 게 공부가 되는 거죠. 네. 기타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네. 공교육을 그만두고 네. 좀 더 시간 할애하기 위해서 그만두게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은이가 아빠랑 기타 칠게 그래요. 근데 네. 그러면은 야 하은아 너는 지금 전공하기는 너무 늦게 시작을 하는데 그렇죠. 학교를 그만두고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빠 나 아빠가 하자는 대로 할게. 네. 그런데 4월 말에 그 수학여행이 있으니까 아빠 그거는 갔다 와서 그래서 이제 수학여행 갔다 와서 스승의 날 그만뒀어요. 스승의 날. 학교에서 난리가 났겠는데요? 네. 아니 아빠는 그래도 네. 보통 엄마의 욕심은 그래도 그렇죠. 자녀가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렇게 지내는 것을 또 다들 원하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드셨어요? 네, 저희는 희한하게 애아빠하고 그런 교육관이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애아빠하고 그렇게 많이 상의를 하면서 그러면 좋겠다 하고 서로 같이 바랬었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다른 점도 많은데
공통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 하진한 남매는 불안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내가 뭐 아이들한테 좀 뒤처진다라는 느낌, 또 이렇게 해서 내가 나중에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없었어요?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저도 한 1년 동안은 재밌더라고요. 늦잠도 잘 수 있고. 근데 그 한 1년 정도 넘어가니까 제 친구들이 교복 입고 등교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때 기분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고도 싶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결정을 하라고 해도 저는 이번 결정이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아이를 낳거나 그래도 똑같은 결정을 아마 시킬 것 같아요. 이런 것보다는 얻은 게 훨씬 많아요. 부모님들은 계획이 있어도 아이들은 청소년이니까 그 부모님들의 의지대로 스케줄대로 잘 따라줬을까 그런 걱정도 좀 되거든요.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뭐 잘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네. 네, 그런데 제가 남매한테 제일 하지 않은 말이 뭐냐면 공부해라. 그리고 기타 쳐라예요.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아니 공부하라라는 거야 뭐 당연히 네. 학교 뭐 기타를 열심히 하니까 근데 기타까지 치지 말아라 네, 뭐 연습해라. 강압적으로 됐을 때는 그 효과를 보질 못하는 걸 제가 알으니까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기 예, 원했군요. 저는 기타를 40년을 쳤어요. 네. 얘들은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제가 얘들보다는 잘 쳐야 돼요. 네. 얘들이 더 잘 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떻게 강요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했을 때는요. 저는 그 효과가 2배가 아니고 8배 그 이상의 효과를 되고 그리고 제가 이 귀한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남매가 정말 마음을 잡아서 아빠가 막 이게 설치고 막 그래가지고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아니고 이제는 내일이구나. 그걸 한 지가 불과 몇 달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제대로 길을 찾았구나.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부터 좀 봐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시작합니다. 항상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많이 시작한 건 쓰겠습니다. 사실 한 3년 정도. 네, 한 3년으로 보면 될 거예요. 부모님의 철학이 분명히 있고 가치관이 네. 있으니까 자녀들이. 근데 우리 자녀들이 요만할 때 사실은 이 갈등을 하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자기들의 가치나 철학이 분명히 서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부모님의 생각과 자녀들의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것 같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선 우리 남매의 기타 실력을 다시 한번 좀 네.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연주 하나 더 들려주세요. 두 네, 남매가 하는 연주 어떤 곡을 좀 들려주실까요? 이번에 타마쿤이라는 남미 리듬의 굉장히 신나는 곡. 남미. 네. 남미풍의 네. 그 리듬 있는 예. 음악. 이번에 너무 멋있어요. 이중주로 한번 이중주. 들려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한번 청해서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랬어요. 지금 저희가 뭐 남미, 뭐 아르헨티나, 뭐 네. 칠레 이런 데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죠. 갑자기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저희가 2년 전에 스페인에 그 초청받아서 갔어요. 네. 스페인 마드리드 장로교회 초청으로 이제 공연을 가서 시간이 나서 마드리드 뒷골목에서 네. 아토차 그 골목길에서 길거리 공연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래서 9시 반에 나가서 했는데 1시간도 안 됐는데요. 네. 20만 원이 넘는 그런 돈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 길거리 공연 중에 네. 9시 반 낮에 밤이요. 밤 9시 네, 반에요? 9시 네. 반에 나가서 1시간도 안 됐는데 아주 굉장히 엑설런트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 서로 보고서 야, 우리 여기다가 자리 잡자. 일주일에 우리 3일만 일하고 예. 하루 3시간만 일하자. 나머지 너희들 자유시간 줄게. 그런 농담도 하고 그랬어요. 보통 스페인 하면은 길거리 공연도 많이 있고 또 기타에 또 완전히 네. 그런 공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동양인 가족이 왔는데 그런데 네. 목사님 네. 이렇게 연주 막 세계적인 실력을 인정받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본인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 이름 석자를 알리기 위해서. 근데 이 네 분은 공통점이 있대요. 뭐가요? 하나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아. 연주한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캄보디아 가가지고 많이 봉사 연주하고 선교 활동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아 정말 많이 내가 갖고 있는 게 많아서 베풀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 너무 알겠습니다. 예뻐요. 네. 어머니 아버님 너무 잘 키우셨어요. 네. 보통 이제 이런 그 가치관을 가질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큰 사람들이 그걸 또 깨달은 사람들이 이 빚을 내가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기업과 자신의 삶을 드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우리 집사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길래 그 큰 사랑 앞에 이렇게 갚아 드리려고 온 가족이 노력하실까?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 크리스마스 성탄 행사 때문에 따라갔죠. 네. 따라가서 그냥 몸 왔다 갔다 하다가 그때 본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기도원으로 많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찬양을 하면은 지금처럼 많은 찬양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내게 강 같은 평화 네. 30분 되게 30분 그리고 뭐 간조. 불꽃 같은 성신이요 네. 30분 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나 이제 정말 공감이 가요. 예, 열심히 그걸 하는 중에 네. 갑자기 환상이 이렇게 눈에 보여요. 오. 영화보다도 선명하게 오. 보이는데 그 정말 아름다운 동산에 아기들하고 천사하고 같이 그 손을 잡고서요. 그걸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뛰는데 여기서 저기서 뛰는데 그거를 갖다 한 30분 이상 봤어요. 그거를 보면서 같이 그러니까 그 찬양을 목청껏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말이요. 이 소리도 못했어요. 네. 이런 근데 그때 처음으로 그 경험을 하고 나서는 이제 많은 이제 신앙에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그때부터. 네. 네. 하나님을 그때 뜨겁게 경험하셨군요. 그렇군요. 네, 그때 예. 처음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되셨네요. 네. 근데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시작하셨는데 중간에 또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IMF 때 이제 부도가 났죠. IMF 때 부도가 나가지고 하던 일이. 예, 그때 네. 부도가 나서 뭐 완전 공중분해가 되다시피 하고 그때 많은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어느 때가 돼서 텐트 생활도 한 6개월 했었어요. 아이고. 살 데가 없으니까 그럼 아이들하고 텐트를 같이? 치고, 예, 상상이 안 치고. 되는데요. 네.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텐트 생활을 하셨다는 게. 네. 어.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하는데요. 당신은 그때 근데 그 집사님 그때 아이들이 몇 살 때였나요? 3살, 4살 됐나? 4살 때였나? 4살, 5살. 지금 집사님이 미안하니까 이제 아내 네. 눈치를 세상에. 슬쩍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저희도 되게 많이 젊었고 아이들도 너무너무 예뻤고 그래서 비록 이렇게 이제 사업에 실패하고 그랬어도 금방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마음들이 지금 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막 어렵게 안 처절하고 막 보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듣는 저희가 괜히 좀 네. 이렇게 네, 소견한데 생활 말씀하시는 6개월이면 분들은 그- 오히려 담담하게 말씀하시고. 네, 그랬죠. 그래서 추억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추억이었어요. 그래갖고 장마 때 되면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막 개구리들이 정말 시끄럽게 울어요. 네. 그러면 그런 소리들 제가 남는 이제 기억은 거기서 되게
힘들었다라는 기억보다는 남아있는 기억은 이렇게 밤에 달빛에 이렇게 텐트가 쳐져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개구리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그 것만 실루엣이 너무 예쁘다. 막 이렇게 귀뚜라미 울고 막 이런데 너무 예쁘다. 그랬던 생각이 나요. 항상 예술하는 분이네요. 아니 텐트 생활하는데 남편 사업 많이 해서 저렇게 그러니까 물론 힘들었을 거예요. 네. 투정도 많이 하고 했었을 텐데 그 어디 지금 얘기는 남의 집 기억이 얘기하는 안 건 나요. 아니죠? 기억이 네. 잘 안 나요. 근데 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후에 생각보다도 이게 한번 망하면 재기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어떤 기반 위에서 뭐가 잘 되어지는 거는 쉬울 수도 있는데 그게 참 오랜 동안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이게 더 이상 되는 게 아닌가? 힘들다? 안 되나? 성공할 수 없는 건가? 뭐 재기할 수 없는 건가? 이런 희망이 없을 때 그때가 오히려 더 힘들었지. 그때는 뭐 애들도 너무 즐거워했고요. 아니 우리 기억이 잘 없어요. 날마다 캠핑. 캠핑. 우리 자녀들은 그때 어렸지만 기억이 좀 나나요? 그렇게 텐트에서 몇 개월씩 생활할 만큼 어려웠던 환경들을 조금 기억이 나요? 그때 한 3살, 4살이어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기억 안 날 제가 어렸을 때 여태까지 살아왔었던 기억 중에 아팠거나 괴로웠던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걸로 봐서 전 되게 행복하게 자랐거든요. 너무 네,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저희가 학원 같은 걸 참 잘 안 다녔어요. 네. 안 다닌 건지 못 다닌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것 때문에 되게 추억도 많고 가족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자리에 세워 주셨을 때는 네. 또 그 어려움들을 이기도록 은혜를 네. 주신 건데 네. 어떤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었던 겁니까? 왜 부도가 나면은 그 부도를 막기 위해서 왜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냥 이거 하고 이거 하다 막 그냥 잔수를 쓰고 막 그러는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는데 네가 지금까지 망하려고 사업했냐? 아니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반대로 거꾸로 가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완전 바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 사람이요 진짜 걱정한 게 뭐냐면 이 신랑이라고 있는 게 갑자기 멍청이가 돼버린 거예요. 일도 안 하고. 그냥 뭐가 부르면은 그냥 가고. 그래서 한번 그때는 이제 쌍문역에서 제가 서울 살 때니까 쌍문역에서 10시 반에 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길에서 막 때리는데 빚쟁이. 예. 네. 막 맞았어요. 어. 맞았는데 그분이 어떤 기관에 있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차를 타래요. 그래서 차를 탔죠. 그러면서 가는데 그 당시 오래됐는데 핸드폰을 누르면은 삐삐삐삐삐삐 그러는 핸드폰이에요. 네. 그런 걸 쓰는데 거기서 막 그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는 거냐 봤더니 고수분지로 가는 거예요. 고수분지. 거기서 형님 언제 옵니까? 뭐 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 뭐 30분이면 간다. 이러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차 속에서 이제 얼마나 참 두려워요. 애들 보기 창피하지만 참 네.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냥 이거 주님 이거 알아서 해주세요. 죽든지 살든지. 근데 이런 용어 쓰면 어떤가 모르지만 표현을 매단다고 그런 표현을 해요. 지금 네. 매달러 가는 거니까. 네, 매달러. 예, 매달러 겁을 주기 간다. 위해서. 예. 그러면서 팔을 보여주는데 철사가 이렇게 패인 걸 보여줘요. 이게 매달린 자국이다. 그러면서 이제 매를 맞는데 뭐를 맞았냐면은 그 잡지 같은 거를 이렇게 둘둘 말면 딱딱해지잖아요. 네. 그걸로 이렇게 때리는데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목으로 되게 탁 맞았어요. 근데 네. 그때 나도 모르게 주여 소리가 이렇게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생명 위험을 느끼자마자. 네, 그게 근데 맞으면서 주여 소리를 나보다 확 해서 그랬더니 갑자기 가만히 있더니요. 나도 종교를 갖고 있는데 주여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가만히 있었죠. 숨도 못 쉬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차를 딱 세워요. 네. 그러더니 마음 변하기 전에 내려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래요. 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변할 수가 있죠. 그게 불과 몇 초 안 돼요. 저한테 굉장히 그 긴 시간인데 몇 초 안 되는데 마음 변하기 전에 문 열고 내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1시 반인가 2시쯤 됐는데 그 들어가니 뭐 택시 뭐 돈도 하나도 없죠. 그래서 걸어서 이제 한참 가서 갔는데 가니까 이제 자고 있으니까. 네, 그때가 저 사람이 하은이를 갖고 있을 때니까. 네, 그때 그러니 이런 이야기, 아빠 이야기 좀 가슴 아픈 이야기 좀 나중에 듣고 지금 들어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좀
아,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그 교회 같은 데 다니면서 간증을 요즘에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처음 들었을 때 그리고 항상 들으면서 생각하는 건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상교육이 됐네, 그냥 상교육이. 야. 지금 이 이야기는 간증이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네. 그리고 저는 시편 그 119편 71절인가요? 네.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네.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그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많이 와닿고요. 네. 저희가 그 당시 힘들고 막 그랬던 어떤 그런 것들이 정말 그게 절대 힘든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고 그때의 그 은혜로 인해서 저희가 살아나고 또 그런 걸 통해야지만 거듭나고 이런 삶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생각. 참 이제 어려운 순간도 많이 겪으셨는데 네. 결론으로 그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 네, 지금 돌아보니 네. 얻은 게 있다면 얻은 게 있다면요. 어떤 것을 얻으신 겁니까?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에 대한 추진력이라 할까요? 예, 이제 어느 선수가 그랬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정상에 올라가서. 그렇지만 저희가 찾는 그 정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그 도구로 쓰여질 수만 있다면 정말 그게 다 고난을 네. 통해서 얻어진 네. 목표고 꿈이군요. 예. 네. 세상 거 정말 전도서 말씀대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는 그 말씀이 이제는 제가 이제 마음으로 그걸 느껴요. 네. 예. 정말 그 어려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네 분이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네요. 그러니까 연주를 또 저희가 예. 듣고 싶어서. 예. 네. 연주 듣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과 계획 있으면 좀 네. 나눠주세요. 저는 이 생활을 갖다 한 3년 반 이렇게 하면서 봉사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랬는데 저희가 한 20일 전에 소망교도소에 갔습니다. 박효진 장로님께서 근무하시는 네. 소망교도소에 갔는데 그 공연을 1시간을 했어요. 그런 때 말씀을 들었는데 그곳에서는 문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공연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 복음이 들어가는데 다른 형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데 네. 거기는 5% 미만. 그리고 100명이 넘는 성범죄자들이 나갔는데 재범률 제로. 그거 보고서 문화 공연을 그렇구나. 통해서. 네, 네. 문화 공연과 하나님 말씀이 이게 그 사이를 하니까 네. 이 재소자들이 자존감을 찾는 거예요. 네. 이런 음악을 듣고 맨 처음에는요 굉장히 반응이 안 좋대요. 근데 다니다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친근해지고. 들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풀어지면서 말씀이 그대로 들어와서 정말 그 보람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정말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거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는 연주만 하고 막 그러지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네.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서 저희가 지금처럼 다닌 것보다 훨씬 많은 봉사도 해야겠고 베풀어야겠다는 그런 때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유명해지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되더라도 절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처음 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집사님 기도 제목도 함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런 모든 것들이 건강에 없으면은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가장 큰 소망이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애 아빠들 다 같이 잘 건강하게 네. 잘 저희가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그런 걸 달라고 기도를 하고 싶어요. 네. 네. 여전히 그 텐트에서 개구리 울음소리 뭐 이런 거 소녀 같은. 그 감성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저희는 그 감성을 잃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에게 이게 사실 오늘 선물 우리, 주셨어요. 네 명의 네. 가족이 연주한 이 네. 음반이 이게 첫 음반이래요. 네, 앞으로- 필로소. 네, 앞으로 음반을 많이 만들죠. 이제. 지금 찬송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복음성가. 준비 중- 예, 예. 찬송가. 이 음반에는 준비 어떤 게 중에 들어있나요? 거기는 클래식만 들어 있고요. 네. 거기는 이제 4명이 쿼르텟이 아니고 듀오 남매만 우리 연주한 하진군하고 하진. 네, 만. 클래식 곡만 지금 들어가 그래요. 있습니다. 네. 하여튼간 정말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저희는 네. 이 가정의 모습들을 보면서 행복한 거 있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바라보면서 행복하고 바라보면서 좋은 그런 오늘 가정을 저희가 만난 것 같고 특히 그 안에
음악이 있다는 거. 네. 네. 그리고 그 기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울리고 웃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미래가 분명하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저희를 네. 너무 행복하게 해준 시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남매 연주를 좀 한 곡 더 듣고 싶어서 네.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곡 좀 마지막으로 한 곡 더 들려주실까요? 네, 저희가 이번에는 특별히 준비한 곡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기독교 방송이다 보니까 네. 복음성가 한 곡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찬양을 통해서 마무리해 주시는 두 분 감사하고. 네, 두 분의 곡 들으면서 저희는 또 인사드려야 되겠죠. 네, 건강하시고요. 네. 또 다음에 더 좋은 이 모습으로 또 방송을 통해서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